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시작합니다. 어려운 흐름들이 계속해서 갑니다. 어제 이제 급락, 오늘도 낙폭을 좀 줄이는 것 같더니만 다시 흘러가고요. 심리가 여전히 취약한 거죠. 네, 지수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이 힘없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라 2,460이고요. 코스닥은 800. 거의 아까 낙폭을 좁혔었는데요. 올라오면 오히려 좀 기회로, 팔아야 될 기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코스피는 다시 1.5%, 코스닥은 3% 가까이 급락하면서 오늘 장이 오늘 끝날 때 좀 좁히면서 끝나야 될 텐데요. 만만치가 않은 그런 흐름들입니다. 예, 이게 미국의 물가 쇼크에서부터 또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단기 급락의 트리거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가 급락 상황하고요. 인플레 쇼크, 미국 경제, 증시 방향들은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에 집중 분석하겠고요. 밖에쯤인 시간에는 누리호 2차 발사가 내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함께 좀 밀려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주항공 관련된 이야기, 그 가운데서 현대, 로템 한 기업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슈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 미래 산업 가운데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우리 누리호 2차 발사가 이제 코앞인데, 내일 15일에서 1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참. 관련해서 어쨌든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뉴스 모멘텀 때문에 사실은 조금 밀릴 그런 환경이기도 한데요. 시장 상황하고요. 또 관련주, 현대, 로템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바라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이재준 대표님. 그동안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벤트가 나올 그런 시점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관련주들 흐름 어떻습니까? 네. 한국항공우주가 좀 대장주격으로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 항공업종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한국항공우주의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개별 시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업황 자체에 대한 회복 사이클이 좀 나타날 것 같다라는 거죠. 여행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수요 회복 사이클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방산 쪽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인해서 이 방산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가 이제 내일 모레죠. 이 누리호 2호 발사를 이제 진행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단기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하락하는 이유를 살펴봤을 때는 원래 내일 이제 발사하기로 했는데 이 날씨 때문에 기상 때문에 내일 모레로 연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준비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관련해서 지난 이제 실패했었을 때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조금 잘 될 수 있을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이 대한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누리호 관련 이슈는 주가에서 이 기대감에 대한 것들이 상당 부분은 좀 반영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은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규로 이 항공 우주업종 관련돼 접근하는 것을 조금 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누리호 2차 발사가 이제 하루 기상 때문에 연기됐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빠졌다.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단기적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 그 기대감들이 1차적으로는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거죠.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급락세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현대 로템을 좀 볼 텐데, 현대 로템은 이제 철도 차량, 그 다음에 대북 관련주로 좀 언급이 되는데, 우주항공 얘기하면서 현대 로템 얘기를 합니다. 일단 변리사님, 현대 로템은 어떤 기업인지요? 현대 로템은 1999년 7월에 설립된 국내 최대의 종합 철도 차량 제조 기업입니다.
뭐 방위 산업 분야와 함께 플랜트, 뭐 산업 기계류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창원, 의왕, 용인시 등지에 이제 연간 1,200량 정도의 전동차, 전차, 뭐 산업 기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과 뭐 별도의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 인력 한 600명 정도가 지금 있고요. 전동차, 고속전철, 경전철, 뭐 철도 차량, 전차, 뭐 다양한 군수 장비 등 뭐 제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상 열차 같은 이제 미래 지향적인 제품이나 뭐 신기술 개발 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종합 엔지니어링, 뭐 턴키 베이스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 로템이 누리호가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걸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현대로템은 이제 2011년도부터 한국형 발사체, 즉 누리호의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설비에 참여해서 우주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2014년에는 설계, 시험 설비 제작이 시작이 되었고, 2015년부터는 이제 나로 우주센터 현장에서 3년간 시험 설비를 구축을 하였으며, 올해 3월 25일 종합 연소 시험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설비 사업을 이제 완수를 하였습니다. 이 누리호의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설비는 이제 항우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대로템, 뭐 해외 등의 이제 해외 기술 없이 국내 최초로 구축된 종합 시험 설비라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누리호 추진기관 시스템에 참여를 했군요. 현대로템이요. 실적 좀 체크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누리호와 관련된 뭐 이런 부분보다는 기존의 철도나 국방이나 이런 쪽의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실적 최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 대표님? 네, 일단 이 회사의 그 매출 비중을 먼저 살펴보면 네.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일 솔루션과 디펜스 솔루션, 그리고 그다음에 에코플랜트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레일 솔루션이 64% 매출 비중을 보유하고 있고, 레일 솔루션이란 게 이제 철도와 관련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전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펜스 솔루션이 27%, 방위산업 이쪽이. 에코플랜트가 9%인데, 그게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으로 봤었을 때 매출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현대로템은 아무래도 수주 베이스로 해서 실적이 이제 등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현재 1분기까지 신규 수주를 봤을 때 3,480억 원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수주 규모를 약 10조 원 정도 규모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정도까지 수주를 더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수주 같은 경우에는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주 잔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 수주를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 모멘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러한 부분들은 매출로도 같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에 현재 매출액은 2조 8천억 정도가 되고 영업이익은 800억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K2 전차 관련된 거랑 노르웨이 수주가 연말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또 현재 전차 수주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 수주 성자 시에는 국산에서 최초로 이 전차에 대한 완제품 수출이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에 유럽에서 이 나토 가입국 중심으로 국방비에 대한 증액에 대한 것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이 방산 관련돼서 이 구매가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결국은 현대 로템의 매출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누리호와 관련된 초점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대 로템이 지금 말씀해 주신 매출 구성을 보더라도 결국은 방산 쪽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철도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사업이고, 이 누리호 관련된 부분은 아직은 적을 거고요. 방산 부분이 아까 이제 디펜스 솔루션이 27%니까 적지 않네요. 이 부분이 더 주목이 되는 건데요. 정경민 변리사님, 조금 전에 이 대표님이 그 K2 전차 얘기하셨잖아요. 관련해서는 수출 논의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지난달 31일 현대로템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K2 전차 180대 생산을 요청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노르웨이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K2 전차 최대 한 100대 정도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 뭐 이렇게 지금 지금 언론에서는 보도가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끝까지 사인할 때까지는 저희가 뭐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네. 마찬가지 수출이 성사가 될 경우에는 약 수출액이 3조 원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이제 어쨌든 국방부 장관이 직접 와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매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수출은 이제 6개월 전부터 진행이 되던 것인데 이번에 지중학적 이슈가 좀 벌어지면서 좀 이제 더 많이 생산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좀 들어온 상황이고요. 노르웨이는 현재 좀 독일의 레오파드와 지금 수주 경쟁 중에 있습니다.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이 독일 모델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말 아주 밝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지만 다만 K2 전차의 그 기술력이 있어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는 뭐 성능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과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전반적인 매출 구성을 이재준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을 추정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철도 차량 같은 경우도 뭐 트램 이런 것들 과거에 보면 수출도 좀 하는데 그쪽보다는 이제 방산 쪽의 수출 기대감이나 이게 실제로 반영돼서 매출로 나타날까, 이익이 늘어날까 이게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 레일 솔루션 부분들은 이제 기존 이제 수주 잔고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변동성이 크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보고 예. 있습니다. 오히려 이 디펜스 솔루션 부분에서에 대한 추이가 결국은 이 회사의 성장성을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가시화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결국은 22년에 이 실적에 대한 것들은 지난해 대비했을 때 약 10% 정도 가까이 상승한 이 3조 300억 정도의 규모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21년 대비 봤었을 때 약 30% 증가한 1,03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들이 회계상의 이 매출 인식이 이제 그 분기별로 나오는 부분들이 아직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 23년까지에 대한 매출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시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매출 부분의 상당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레일 솔루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제 신규로 지금 이 디펜스 솔루션 약 30%까지 가면은 결국은 한 1조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규모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매출의 규모가. 그럴 경우에는 아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결국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예측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그 PR이 아까 보여준 게 거의 30배 가깝습니다. 네. 이게 이 방산업체나 혹은 철도에 대해서 얼마나 밸류를 줘야 될지가 30배, 전년도에는 34배, 고민이 살짝 되긴 하는데 거의 그 뒷부분에 주가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특허 현황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경민 변리사님. 아무래도 뭐 철도 쪽에 뭐 특허가 많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1986년도에 처음 특허 출원을 하였고요. 최근까지도 꾸준히 특허를 출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좀 많이 줄기는 했죠. 총 지금 1,715건 검색이 되고요. 그중에서 1,295건 등록이 되었습니다. 해외 출원권은 10건 미만으로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추진기간 시스템에 관련된 특허는 이제 검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원 이제 그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저 대부분의 특허가 이제 거의 철도 차량에 관한 특허였습니다. 이게 B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전투용 차량, 뭐 무기, 전력 발전, 배전 이쪽 분야가 이제 빨간색 영역으로 이제 좀 이렇게 많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리호 관련 특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색이 되지는 않았지만 K2 전차 수출에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이 전투 차량 관련 특허가 몇 개를 좀 검색을 해가지고 갖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것은 이제 10-240-2143호입니다. 이거는 전투 차량의 무기 장착 장치대에 관련된 것인데 본체에 어떤 주시 공간을 형성을 시켜가지고 전망경의 시야 간섭도 해소하고 뭐 무장 장치의 높이를 또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뭐 그런 장치대에 관련된 구조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 상황 인식 시스템에 관련된 특허가 또 있는데요. 영상과 여론을 감지하는 카메라를 전차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배치를 시켜서 영상을 합성해서 제공을 하겠다. 또 이제 전투 차량에 일정한 경우 카메라 설치해서 영상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이 표적을 딱 확인해 되었을 때 수평 방위각, 뭐 수직 방위각을 산출해서 바로 사격에 임할 수 있도록 종방향, 횡방향의 영상 중심선을 만든 후에 표적과 영상 중심선 사이의 각도를 산출해서 제공하는 뭐 그런 발명 상황 인식 시스템이 또 특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현대 로템 수급과 주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지난주에 급등했던 거는 K2 전차 수출 기대감 그걸로 올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오늘 얘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주 항공보다는 이제 국방 이런 쪽에 포커스가 더 맞춰진 건데요. 주가 판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 5월 24일부터 3주 동안의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대략 18,000원에서 23,000원까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1차적으로
단기간에 좀 세게 올랐는데 그때 수급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이 91만 주 그리고 기관이 102만 주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누적적으로.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주식 매수를 하면서 결국 3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방산 쪽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 이 수주 관련된 것들이 결국 방산 이슈로 인해서 수주가 연결되면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테마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좀 생각을 봤었을 때 이 회사는 지금 기존적으로 이 네이솔루션에서 나오는 이 수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하방 경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이 2022년 1월부터 좀 횡보를 기간 조정을 있었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좀 더 계속해서 좀 관심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앵커님께서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현대로템이 과거 55배 이상 받았을 때 남북경협 테마로 그때 아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부분의 버블들이 또 다시 내려오면서 30배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한국항공우주는 한 45배 정도에서 50배 받고 있거든요. 현재 멀티플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에 대한 것들은 이 항공우주 쪽에 대한 것보다 방산 쪽에 좀 포커스를 봤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 다만 1차적으로 오늘 강하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이동평균선으로 봤었을 때 200일선에서 한번 1차 접근을 하고 조정 시 분할 매수. 200일선이면 대략 한 25,500원 선에서 1,000원 사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야 이제 우주 이런 쪽에 우주 뭐 항공기 이런 쪽에 있으니까 높은 밸류를 줄 수 있겠지만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고민이 살짝 생기고요. 오늘 현대로템 얘기했는데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누리호 얘기했지만 누리호보다는 방산 쪽에 포커스가 많다.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누리호 발사된 이제 내일 모레 발사하지 않습니까? 항공우주 관련된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요. 그 전반적인 그쪽에 대한 종목 전략을 좀 이 대표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뉴스가 어쨌든 나오는 시점이다. 그동안 올랐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또 기회는 있지 않습니까? 네. 항공우주 쪽으로 좀 포커스를 하면은 우선은 과거 지난 누리호 발사 1차 발사할 때는 일단 그때도 기대감은 올랐습니다. 그때는 근데 실패를 했지만 그때도 주가가 떨어졌는데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일단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은 재료가 소멸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때보다 더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매수 접근은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분위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보유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켓 주민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